엄마 제발. 나 이번에 진짜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나밖에 없잖아, 나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남에게 말도 못할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이제는 진짜 누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아들을 지나치게 예뻐했습니다.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한다 해서 출근도 늦어가며 달래고, 불리하다 싶으면 대신 싸워주고, 아이가 하기 싫다는 건 애써 피하게 해주고, 좋아하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제 눈에 제 아들 성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착한 아이였고, 상처받지 않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힘든 일 안 겪게 해주겠다, 그런 헛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건 어느 겨울이었어요. 집안 전체의 기둥이 통째로 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 없어졌어? 그럼 내 용돈은 어떻게 해? 아들은 그 말부터 했습니다. 그 아이를 탓할 수도 없었죠. 그동안 세상 풍파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엄마, 나 이것 좀, 이번만.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말만 반복됐었고,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소리를 지르고 방을 쾅 닫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속으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나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성민이는 점점 더 망가져갔고, 그렇게 성민이는 달라진 점 없이 나이만 먹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잘못된 자녀 교육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용돈을 끊자 아들은 컴퓨터 게임에 더 빠져서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고, 밤낮이 바뀌고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나가는 알바는 2달을 넘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들 방을 열자 방 안을 돼지우리처럼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너 약속했잖아. 일하겠다며. 엄마가 뭘 알아? 모르잖아.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날 무시했는데. 내가 관두고 싶어서 관둔 게 아니야. 걔네들이 그랬다고. 아들은 항상 세상의 잘못만 찾았습니다. 본인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난 거 같아. 300만 원만. 진짜 이번만 도와줘. 저는 겁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300만 원이라니. 전화해서 들어보니 아들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도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계속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우물쭈물거리면서 허황된 소리만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저 엄마, 제발. 이 말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또 도와줬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도와줬던 게 제 2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늦은 밤 술 냄새를 뿜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쳤나 봐. 준혁이가 분명히 1~2달 안에 무조건 갚는다 했어. 근데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어.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준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아들에게 빚 보증을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뭐라고? 보증을 섰다고? 얼만데 이놈의 자식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준혁이가 이 돈 없으면 죽는다면서 무릎까지 꿇었어. 그 아이가 보증을 선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돌아온 재물은 고스란히 우리 집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숨이 막혀서 잠을 설치는 날이 반복됐고, 독촉 전화는 아들이 아니라 제가 받는 날도 종종 있었죠. 아드님은 연락이 안 되네요. 연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연체되시면 가압류 들어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독촉 전화는 하루에 최소 10통씩 왔고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죠.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세상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이어폰 끼고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꺼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성민아, 지금 상황 어떻게든 해결하려면 너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엄마는 이제 감당이 안 돼.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해? 내가 죽어야 엄마 속이 시원하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베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들을 위해 모아둔 아들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모아놓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정말 손대고 싶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유일한 남편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결국 그걸 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엄마가 이번까지만 도와줄게. 빈말이 아니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이거 아빠가 죽기 전에 너 결혼 자금으로 모은다고 모아놓은 통장이야. 아들은 펑펑 울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아들에게 쥐어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의 아들 앞으로 가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는 소장이 날아왔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들은 보증빚을 갚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 아들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끝났어. 나 좀 살려줘. 옷은 찢어지고 신발도 한 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성민아, 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감당할 수 없어. 엄마, 제발. 나 이번에 진짜 달라질게. 나밖에 없잖아.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은 가슴이 찢어지고 가끔은 후회도 밀려오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키웠다면 내 아들이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혹시 제 이야기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자식 문제로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